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서 좋은 질문이 하나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레기 전격전압 산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계통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굳이 접지계수, 일선지락 시 건전상의 이상전위 상승값만을 고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교수님 동영상의 내용처럼 전기기사 공부할 때 원리를 공부하지 않아서 또 고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피레기 전격전압 산정을 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접지계수로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접지계수라고 하는 것은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이상전압의 상승값을 제한하게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유효접지 원리가 되는 것인데, 계통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일선 지락 고장되었던 것만 고려하는지, 그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거 아마 많은 분들도 같은 궁금증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기술사와 기사 공부의 차이도 같이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기술사 공부는 정확한 정의를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기술사 공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기사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사지선다다 보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도 어떤 용어 중에 일부 키워드만 있어도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 예를 들면 문제, 요건 이제 여러분들 기사에 많이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피레기 전격 전압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 충격파 전압의 시력값,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교류 전압, 제한 전압의 최다치. 여러분 보면 그냥 3번이죠. 왜? 전격 전압 그럼 무조건 속류 차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속류가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왜 최고의 교류 전압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답을 찾은 경험을 보면 무조건 3번 이렇게 찾는 거죠. 예, 그 다음 공층 전압 154kV의 송전 계통에서 사용되는 피레기 전격 전압은 몇 kV냐? 그러면 무조건 외워버리죠. 144kV.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몰라.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암기만 해서는 우리 기술사 공부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공부처럼 사지선다가 아니기 때문에 보기를 보고 답을 찾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합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반드시 정의는 암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피레기의 전격 전압, 제한 전압,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레기의 목적 아니면 뭐 피레기의 기능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피레기의 기능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가 뭐냐면 제한 전압, 또 하나 전격 전압,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제한 전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계통이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이상 전압을 대주로 방전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가 쳤다.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생되는 뇌전압의 크기는 거의 1억 볼트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765, 345를 하더라도 76만 5천 볼트, 즉 100만 볼트도 채 되지 않거든요. 좀 100만 볼트를 하더라도 100만 볼트에 거의 엄청나게 배수의 그 전압이 오기 때문에 그 뇌전압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절연한다거나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뇌전압은 어떻게 돼? 바로 그냥 방전해서 우리 계통의 절연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 그게 바로 이제 제한 전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방전을 합니다. 그럼 뇌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계속 흐르는 게 아니고 어느 잠깐 시간에 흐르고 말죠. 그런데 그 흐른 시간 동안에 계통의 절연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상용주파 전류가 따라 흐르죠. 그 따라 흐르는 상용주파 전류를 속류, 영어로 follow current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류까지 계속 흘러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속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뇌전압이 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송류가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송류라고 하는 것은 계통의 운전전압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송류를 차단할 수 있는 상용주파 최고전압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송류를 차단할 수 있는 상용주파 최고전압. 그러니까 우리가 정격전압 그러면 얘는 상용주파 최고전압이고 제한전압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상용주파 전압일까요? 아니죠. 뇌전압이 어떻게 상용주파입니까? 뇌전압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충격파 전압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나왔던 우리가 지락 고장을 전제로 하는 정격전압 선정하는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격전압은 상용주파 전압 중에 최대 전압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격전압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알파, 베타, VM입니다. 알파는 뭡니까? 접지계수 이렇게 얘기하죠. 접지계수 정의는 뭐예요? 선간전압분의 일선지락 시 건전상의 최대 전위 상승값. 이게 이제 접지계수죠. 우리나라는 유효 접지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지락 시 건전상의 최대 전압을 얼마로 제한합니까? 상전압의 1.3배로 제한하니까 선간전압은 루트 3의 상전압 곱이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3번 1.3 이게 바로 이제 접지계수가 되죠. 그래서 이 접지계수에다가 일정 부분의 여유를 두고 운전 최대 전압 여기서 이제 154 곱하기 1.1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확히 따지면 뭐 170kV가 되겠죠. 이게 이제 공식 전압이니까 공식 최대 전압이니까 170kV 이걸 곱하게 되면 뭐 14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요것은 정격 전압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계통을 운전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과전압이 있는데 그 과전압 중에서 유독 지락 고장만 전제한 이유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통에서 발생하는 전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상전압과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압은 우리가 전부 다 피력이 제한전압으로 다 방전한다고 했으니까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의 종류 이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121회 뭐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내부 이상전압의 종류는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 과도 진동성 이상전압, 상용주파 이상전압으로 해서 이 전체를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 자체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의 종류와 특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종류 모르면 문제 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부 이상전압을 어떻게 크게 나누냐? 첫 번째, 파형상 상용 주파수 및 그 배수 주파수로 지속적인 것, 지속적 이상전압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수천 사이클로부터 수만 사이클에 이르는 과도 진동 파형의 것. 이렇게 해서 지속적이지 않고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전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두 종류로 우리 내부 이상 전압을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정격 전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송류를 차단할 수 있는 상용주파 교류 전압의 최대값. 상용주파 교류 전압의 최대값입니다. 상용주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60Hz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Hz보다 더 크거나 고주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과도적인 서지 이런 것들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자,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이제 과도 진동 전압. 이 과도 진동 전압은 뭐냐면 수천 사이클로부터 수만 사이클에 이르는 이런 파형을 갖고 있는 거지. 이 파형은 상용주파 파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상용주파하고 과도 진동 주파수 두 개를 비교해보면 과도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여기서 나와 6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용주파수라고 했지 그 배수주파수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수주파수 이제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전압 중에서 기본파가 아닌 고주파는 또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주파도 해당 현상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더 보면 소리액터계에서 나오는 이상전압이 있는데 우리나라 계통은 소리액터 채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언제부터? 1968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 소호 리액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호 리액터에서 발생된 이상전압도 고려할 사항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계통에서 발생하는 내부 이상전압의 종류는 4개, 이 중에서 또 하나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물론 여기다 플러스 이제 일선 지락까지 고려해보면 5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페런티 효과. 여러분들 페런티 현상이 발생되면 계통의 절연에 위협을 받습니까? 야, 이렇게 기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데 페런티 효과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계통의 절연을 위협할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 5% 정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5%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페런티 현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블루 리액터를 투입해서 페런티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하지. 그러니까 얘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뭘 따지냐면 발생 빈도를 보는 거예요. 발생 빈도. 그 다음에 수차 발전기의 부하 차단. 이때도 이상전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수차 발전기, 즉 수력 발전소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이 되는데 지금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 안 하죠? 예. AVR을 쓰고 있습니다. AVR. 그래서 아주 그 소궁 여자 방식을 채택한 AVR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도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의 자기 여자 현상. 이것도 발생하면 과전압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실제 계통에서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미 대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책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설령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발생 빈도로 보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파 공진, 이거 제가 철공진이다 해서 한번 미리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압기가 있는 이 부하 쪽에 단선이 됐을 때 발생하는 건데, 이때 부하 쪽에 있는 변압기가 어떻게 또 접지를 안 잡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접지를 잡지 않았고 그럴 때 단선이 발생됐을 때야. 그러니까 이것도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전격 전압을 고려할 거 뭐밖에 없습니까? 지락 사고입니다. 물론 이제 지락이 발생하더라도 영구지락, 충격성 지락에 따른 과도 진동 전압이 있는데 이 과도 진동 전압 자체도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전압의 1.5배 정도밖에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과도성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격 전압을 선정할 때는 지속성 이상 전압이 무엇이냐, 그 중에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값. 요것이 바로 우리가 피레기 전격 전압을 고려할 때 접지 계수로서 고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용주파 이상전압에 대한 대책, 그래서 뭐 페런티, 수차 발전기,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 이런 것들은 다 대책이 있으니까 큰 문제 되지 않고, 제가 강의를 할 때 보면은 개폐 서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개폐 서지. 이 개폐 서지도 과전압인데 이것도 문제되지 않느냐? 예, 개폐 서지. 서지라고 하는 게 바로 정의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서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전기 분야에서는 서지를 충격파 또는 뭐 임펄스 웨이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서지와 임펄스는 다른 건데 우리가 전기 분야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지라고 하는 것은 극히 짧은 시간에 파고값에 달하고 또 극히 짧은 시간에 소멸하는 파형. 그러면 정연파가 아니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지라고 한 단어가 달라붙는 어떤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정연파가 아니다. 정연파가 아니면 상용주파 전압이 아니란 얘기고, 그러면 피레기 전격 전압 선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오히려 서지, 특히 이런 개폐 서지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가지고 전격 전압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개폐 서지가 발생되면 어떻게 돼요? 피레기로 방전해버려야지. 그래서 개폐 서지는 피레기가 동작하여 방전함으로 계통의 절연을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지 피레기가 견뎌야 할
전격전압의 기준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폐서지 역시도 피레기 전격전압을 선정할 때 어떠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개폐서지에 대한 대책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개폐서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제 서지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격전압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피레기 전격전압은 접지 개수만 고려하면 된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